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파행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은 이제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길래 인사청문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넘게 하다가 점심 먹어야 된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간사간 협의를 좀 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좀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인사청문회를 사실 처음 봅니다. 오늘 후보자를 참석시키지도 못했고 인사청문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좀 그동안의 국회 관리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운영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날짜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이 위원장께서 안건을 상정하시고 후보자를 출석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야의 의원들께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오늘처럼 안건으로 상정도 안 시키고 또 후보자가 지금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입장조차 안 시킨다? 이해훈 후보자 국민의힘 출신 아닙니까? 지금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민들께서 오늘 이해훈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하니 직접 소명해봐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그 소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였어요. 15%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해훈 후보자가 화장실 가는 그 사이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75% 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훈 장관지명 후보자가 예? 문제가 있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뭐냐면은 이미 지금 나타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만 짚어보더라도 네. 부당 청약 이거는 사실 범죄잖아요. 수사할 이유도 없이 범죄라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렇다면은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말만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청문회 여야가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합의의 전제 조건이 이해훈 장관지명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었어요. 예. 하지만 2148건의 자료 중에 제출된 게 748건이라 그래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5% 정도 돼요. 아하. 하지만 그 내용의 상당수가 개인정보 미동의, 그 얘기는 자녀들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남편에 관한 부분이겠죠. 개인정보 미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이 힘듭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제출이 힘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검증하죠? 그렇다면 지금도 거짓말쟁이 이해훈 후보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청문회를 개최해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겠다? 그 설명이 그 거짓말만 믿고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전제 조건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도 이해훈 후보자가 아무리 민주당에서 통합을 내세워서 지명을 한 후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해훈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자료 제출을 더 압박을 하고 차라리 날짜를 잡든지 아니면 여당도 단적인 예로 100억을 벌기 위해서 20억을 전세 산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철학에 동의되는 후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청문회 개최 없이 사실 부적격을 내려도 이혜원 후보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민주당도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어요. 예, 예. 그 국민의힘이기도 한 이미자 위원장이 정회를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청문회를 이어갈 수도 없다. 뭐 내일 하자 이런 얘기도 언뜻 비쳤는데 그럼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지금까지 청문회를 하다가 박차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쫄리는 거죠. 예, 청문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사실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시간을 뺏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러한 발언이다라고 아시면 되는 게 맨 처음에 이거는요. 3단계로 인사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요. 대통령실이 지금의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죠. 대통령실 자체에서 이미 검증 관계가 들어갑니다. 청와대에서. 첫 번째 검증이죠. 두 번째는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에서 언론에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이력이 있고 어떠한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언론의 검증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검증. 청문회라는 건요. 거기에 계신 의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듣고서 판단하시는 국민의 심판, 알 권리를 위한 자리가 바로 청문회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로 자료 제출을 미비로 해서 이것을 보이콧을 한다? 없었던 일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뺏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의혹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 의혹 중에 하나가 아까 당협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정청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미혼이라는 신조어가 얘기를 나왔는데 이혜원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며느리를 아들의 약혼자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더 논란을 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일단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 나온 거 중에 이제 한 마디만 좀 덧붙일게요. 예. 좀 국민의힘에서 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청문회를 지금 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몇 프로가 제출되면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관례가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냐라는 것을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많이 요청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열지도 않고 15%밖에 안 냈으니까 못 열겠다. 그럼 30%면 열 수 있는 겁니까? 50%면 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몇 프로를 제출해야 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후보자가 주장하는 그리고 그 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도 주요하게 꼭 내야 되는 자료 20몇 건 중에 한 10몇 건은 냈다. 그래서 한 75% 정도의 자료를 냈는데 일단 개회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거 저는 이건 좀 앞으로의 그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좀 여야가 그러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혜원 후보자에게 제기되어 있는 많은 의혹들 중에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인정합니다. 예. 특히 요 청약 로또 당첨이라고 하는 대박 로또가 났다고 하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결혼식까지 올린 자녀를 미혼으로 등재한 것 그리고 이번에 뭐 국회의 답변서를 보니까 이 결혼이 성립되기가 어려웠다라고 썼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 그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예, 표현했던 예. 것도 사실 저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 겨울에 이미 결혼식을 치루었고 분가한 자녀가 지금 이번에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꾸밀 때
혼인 신고가 안 되었다라는 이유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양하는 자녀로 기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결혼식을 치룬 상태를 약혼자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의 상식에 좀 예. 반하는 답변이 나온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답변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지금 이미자 위원장님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 그 상임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이나 또는 주도권은 야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는 후보자도 야당 소속이었지만 이미 당에서 제명시키고 여당 쪽의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서 방송을 통해서 지적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 국민 앞에서 이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그것 봐라.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저는 매섭게 따져 물어도 충분했다. 예. 그런데 그런 자유리를 박차버렸잖아요. 그 박차고 나간 게 지금 국민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이미 거의 6시가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새롭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뭐 다시 열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지금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과연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매우 좀 지금의 이 국회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운영 예. 방식이 좀 부적절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평론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야당이니까 게다가 지금 이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히려 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따져 물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평론이 많더라고요. 여당의 시각이고 이혜원 후보를 옹호하기 위한 그러한 저는 구차한 변명이라 생각해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해요. 청문회 당연히 개최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있어요. 고위공직자의 지명을 앞두고는 자기 인사 검증서라는 걸 씁니다. 그 질문이 수십 가지가 돼요. 그 질문에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 부동산 투기 한 적 있냐 없냐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도 속았고 여당도 속은 거예요. 왜? 영종도 투기도 있었죠. 아파트 부정 청약도 있었죠.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여세 탈루 다 거기에 자기 검증 보고서 있어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인사청문으로 사실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한번 들어보자. 좋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문회를 가기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수많은 장관 지명 후보자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에서 따져 묻고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혜훈 후보의 해명이 약간이라도 진실이 된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김준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 부당 청약을 두고 결혼한 장남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법적 혼인 신고를 결정하기에 아들 부부의 고민이 있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혼했는데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미뤘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본인의 어떤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본인한테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아들 부부를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아들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들리는 정도로 자식을 팔아넘기는 그런 느낌으로 들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아하.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공직선거에 나가더라도 사실혼 관계도 재산 신고 대상이에요. 예. 그렇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인 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청약의 자격에 있어서 미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잣대로 봤을 때 너무나 이거는 국민의 시각과 여당이 아무리 옹호하고 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하자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다시 서두로 돌아간다면 이혜원 후보의 말만 믿고서 갈 수는 없다. 오늘도 기자들한테 점심 먹고 나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엄청 굽신굽신 자세를 예. 저 자세로 낮추시던데 저는 반대급부로 보좌진들한테 갑질했는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예.
그 부처 공무원들 얼마나 닥달했을까. 아하.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겉에서는 기자들한테 아유 넘어지시네 조심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얼마나 그게 참 그 좀 이제 두 다른 얼굴이에요. 모습이었다. 두 예. 얼굴이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이 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상 나오잖아요. 20일 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오늘도 간사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한 5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6일까지니까.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인식하신다면 노쇼 정치를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바로 여야 그 지도부 오찬회동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노쇼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기 인사 검증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서초에서 3선 의원 하시고요. 당으로부터 5번 공천받으신 분 바로 그 당이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보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운에 대한 공천 5번이나 공천했던 자당의 공천 시스템의 부실과 그 책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버티기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자당에서 배출하시고 키워온 훌륭한 인재 아닙니까? 이거 무엇보다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요. 뭐 개인적인 뭐 아파 찬스라든가 뭐 도덕성 논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나 품격 항상 보수 당에서 강조를 하셨죠. 그럼 공정의 측면에서는 아파 찬스, 아빠를 공동 저자로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 모든 건 노쇼가 아니라 청문회 자체에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왜 국민의힘은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보좌진의 품격 얘기하시잖아요. 보좌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도 공정과 품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노쇼하지 마시고 청문회 나오셔라. 그래서 자신들이 5번이나 공천하고 배출하고 키워오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스스로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고찰하시고 함께 하셔라. 저는 보이콧 그만해라.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했어요. 그리고 3번 당선이 됐어요.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이 부실했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민의힘에서 2번을 공천을 받았는데 공직자의 자기 검증 보고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24년도 공천이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이러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만큼의 공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어요. 그런 것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저는 늘상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더 이상 불행이 없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당은 다르지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저는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혜원 후보의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정책 청문회 하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통합의 정치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과연 이혜원 후보가 과연 이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찌질하게 굴지 않을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혜원 후보가 뭐라고? 강선우 후보가 당시에 보좌진 갑질로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가 아니라 지금 여성부 장관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공천 헌금이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혜원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민주당도 저는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 인사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생기기 전에는 찌질한 청문회 하지 말고 정책 청문회 하자 그랬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 생겼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저도 원하기 때문에 예, 정말 제대로 그렇군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짧게 말씀드리고 인사청문회가 싶은데, 일단은 예, 짧게만 죄송합니다. 짧게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노쇼가 아니라 그래서 예. 청문회로서 입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무엇보다 선례를 지금 보이콧하시 만드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청문회 하기 싫으면 자료 제출 불성실하게 해라. 이런 빌미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의 이유를 보이콧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드신다는 점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자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도덕성 얘기하시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혜훈 후보자의 역량,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예선자에 맞는 사람인가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게 있습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도덕성도 중요하죠. 대한민국에서는. 하지만 이 사람 대통령의 비전은 뭐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복인가 이 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의 원래 본질인데 이 본질은 보지 않으시고 계속 도덕성 그 자질만 보시는 게
있는데 예. 그 주객이 전도됐다. 제발 예. 이해운 후보자의 능력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 참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쭉쭉 뻗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했을 때는 통합과 실용 인사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고 그 목적이 뚜렷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민주당 반쪽짜리 인사청문회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인사 자체의 취지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국민의힘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반가운 상황은 아니고요. 과거와 같으면은 그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실용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정책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여권 지금 야권에서 그래도 경제통 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한 손가락 안에 꼽히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들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증해보고 그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를 못 넘는다면 그때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실지 판단하면 될 일이다. 예. 그걸 미리 예단해서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열지도 않고 우리는 못 열겠으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그것은 국민들께서 이 국회에 부여한 권위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그럼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사청문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전혀 논의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여야 의원 간사들끼리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회할 수 있도록 최대의 협상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그런 협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선언이 있기 전까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쭙는 이유가 6일에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이 됐고요. 그럼 20일 안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서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26일 정도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파행이 되면 10일 후에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통합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스스로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거 다 차지하고 100억을 벌기 위해서 20억 전세 살고 부당 청약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부적격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청문회를 통합으로 개최하고 합의해서 부적격으로 채택을 한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도 그걸 어떻게 고집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청문회가 끝까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이유로 개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렇죠.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아까 원점으로 갔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해운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통합 인사 처음에는 박수를 보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통합 인사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범주를 넓히면요 수없이 많은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히면은 그건 청와대의 역할이에요. 인사비서관실의 역할이고 비서실장의 역할이고 정무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선택의 폭을 더 넓혀서 대통령을 부담을 덜어주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여야가 모두가 이해운 후보의 메모리 돼서 지금 현재 문제인데 거기에서 저는 좀 더 시야를 벗어나자. 그래서 정말 함께 정치 복원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쪽에서 이게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포기하는 걸로 인해서 이해훈 후보를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20일 기간에 청문회를 안 하게 되고 그로부터 저 재송부 요청이 10일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후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청문회 없이도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해운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지만 결국 이해운 후보자를 인사청문 없이 그냥 임명해라라는 비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보수 일간지에서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임명이 여권의 꽃놀이패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명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현실로 실현이 됐다라는 쪽에서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힘 출신의 후보자를 강하게 비토하고 반대해서 임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꺾은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프레임이 너무 작동되기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꽃놀이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꽃놀이패를 저희에게 주시지 말고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정말로 이해운 후보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서 검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에게 그런 꽃놀이패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인사청문회 하시고 그것이 만약에 국민의 검증 기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다. 저는 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관련한 이렇게 인사청문회 파행이라든지 논란들이 여권의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야권의 부정작용을 할지 그게 사실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측에 다 국민에게 답답함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느 당이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제대로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10시에 진행되기로 했지만 이 자체가 당사자는 참석도 못한 채로 파행이 됐습니다. 근데 법적 절차들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민주당은 이거는 대통령께서 통합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우리가 1월 21일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청문 보고서를. 근데 그거를 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시에 다시 좀 제출해달라 요청하시고 10일 내에 그걸 다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일 내에도 또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께서 단독으로 임명하실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국회법이라든가 관련 이제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그런 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뭐 관련 법들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거고 국민의힘도 법의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수반해서 함께 하는 게 이번에 인사청문회 의미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냉정하게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명철회 내지 사퇴죠. 하지만 지명철회나 사퇴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해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정말 성공을 원해요. 그렇다면은 이해운 후보가 뭐라고 우리가 거기에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부담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해운 후보 아마 사퇴 안 할 거예요. 대통령도 지명철회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의 법적 절차 알 권리 다 좋아요. 뭐에 청문회가 합의가 됐는지 거기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운 후보에 우리가 제발 매몰되지 말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여야 정치 복원 거기에 합의를 한다면은 저는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더 할 말은 많은데 예, 시간 관계상.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기획 예산처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초대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는 국회의 모습에 여야 모두에게 좀 한 소리 쓴소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고요. 간사가 좀 협의가 돼서 내일은 좀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혹에 대한 그 궁금증은 좀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